자, 590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590번 보시면 자연수 K에 대하여 AK를 K의 양의 약수라고 한답니다. AK는 그러니까 약수집합이라고만 쓸게요. K의 약수집합.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자연수, 서로 다른 세 자연수 P, Q, R이 2 이상이고 요런 크기 관계를 만족하고 있고요. 조건 나에서는 AP와 AQ가 2 이상입니다. 요 말은 PQ가 서로소가 아니어야 되겠지, 그치? 왜냐면 P의 약수집합과 Q의 약수집합에 동시에 있는 원소가 2개 이상이다인데 두 수가 서로소다의 정의가 최대 공약수가 1 하나밖에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치? 이 말은 P와 Q는 서로소가 아니다. 이제 서로소가 아니다라고 해서 배수약수 관계일 필요는 없어요. 6하고 8 이런 두 숫자도 배수약수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소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PQ의 최소 공배수는 R입니다. P와 Q의 자, 최소 공배수는 R이랍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P가 홀수이면 루트 P는 자연수이다. 기억번 NA가 NAP 얘가 홀수. 자, 그럼 이 말은 그 P의 약수가 홀수에 있어야 한다는 얘긴데 우리 자연수의 성질에서 그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냐면 그 지수에다가 1씩 더해가지고 곱하잖아, 그치? 그러면 약수가 홀수에 나오려면 지수에다가 1씩 더한 숫자, 뭐 P라는 숫자가 뭐 편의상 뭐 A의 알파 곱하기 B의 베타 뭐 곱하기 뭐 C의 감마 정도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해봐. 그럼 약수의 개수라는 게 알파 더하기 1, 뭐 베타 더하기 1, 뭐 감마 더하기 1, 뭐 세 개를 예로 들었지만 이런 상황인데 이게 홀수가 나오려면 얘네 셋 다 홀수여야 하거든, 그치? 그러려면 알파, 베타, 감마가 전부 다 짝수인 상태여야 돼, 그치? 즉 지수가 전부 다 짝수여야 하는데 지수가 짝수이다라는 말은 요 숫자가 제곱수라는 얘기죠, 그쵸? 이해돼요? 지수가 짝수, 즉 약수가 홀수계라는 건 이 지수들이 전부 다 그 소인수 수의 지수는 모두 여보세요? 짝수입니다 라는 말이고요. 그 말은 P는 그럼 제곱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곱수에는 루트를 씌워도 여전히 자연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치? 제곱을 시키기 전에 있는 숫자가 될 거니까. 원준이 이게 숙제에 찾아서 번호 없는 것도 찾아서 얘기해줘요. 알았죠? 자, 그래서 기억번은 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니은번 AP와 합집합 AQ와 여기다가 R이란 원소 하나만 딱 더하면 이 녀석이 됩니다. 이제 이런 거지. 지금 조건 세 번째 조건에서 PQ의 최소 공배수가 R이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제 P의 약수와 Q의 약수를 다 더해. 다 합집합을 시켜, 그치? 다 합집합을 시키면 뭐 겹치는 원소 뭐 한 번만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을 건데 거기다가 R 하나만 더하시면은 이제 R이라는 집합이 만들어지냐라는 건데 뭐 이제 뭐 요런 정도를 생각을 해볼게. 6과 8의 최대 공약수 얼마 있죠? 최소 공배수 얼마죠? 24 있죠, 그쵸? 예를 들어 A6이란 건 6의 약수 집합이고요. A8이란 건 이제 8의 약수 집합이고요. 그러면 R을 내가 24로 정하게 된다고 하면 얘네들이 합집합 시키고 여기다 그럼 24라는 원소 하나 한다고 해서 똑같아질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발례를 왜냐하면 요 안에는 12라는 원소도 있을 건데 여기는 어디에도 12라는 원소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일 거니까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수의 성질들을 이제 정수론 얘기들을 막 꺼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아이고 틀렸죠, 그렇죠? 조금 어려우니까. 동영상 찍고 있니 근데? 자, 디귿번 P의 원소의 개수와 Q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이제 Q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아래 원소의 개수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단 PQ의 최대 공약 이거 PQ의 P랑 Q가 지금 서로가 아닌 상태거든요. 지금 그치? 겹치는 원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 상태고 그 다음 AR이라는 건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가 R입니다. 이것도 요 정도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것들은 참 너무 어렵네. 사실은 집합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 자연수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방금 썼던 그 68을 생각해 보면 68 얘랑 6과 8에 겹치는 원소가 이제 딱 두 개 있거든. 그치? 1, 2 딱 두 개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얘들이 6의 뭐 예를 들어 6의 약수 몇 개야? 딱 4개 있고요. 8의 약수는 딱 4개가 있는데 이제 요 녀석이 그럼 여기 24가 들어가면 24가 지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맞아? 3이니까 그치? 약수 몇 개죠? 딱 8개. 이거 딱 똑같아질 수 있네요. 인수를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숫자들을 좀 골라서 이제 답을 좀 찾아서 써줘야 하거든요. 이제 (2 곱하기 3) (2 곱하기 5) (2 곱하기 3) (2 곱하기 5) 곱해가지고 숫자를 좀 더 키워볼게요. 숫자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 숫자 약수 몇 개죠? 6개. 이 숫자 약수 몇 개죠? 6개인데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가 지금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거든요. 약수 몇 개예요? 18개죠. 그쵸? 둘이 더해도 이쪽의 약수가 더 큽니다. 그치? 이해됐나요? 이 정도의 발례를 하나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수의 개수에 관련된 성질은 이제 뭐 이런 거야. 논리적 이제 내가 거짓이다라고 사실 생각하고 접근한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을 참임을 밝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의 논제야. 오케이? 사실 이게 생각의 시작이거든. 나는 그런 게 있어. 내가 이제 뭐 고3들 수업할 때 고3에 수능에 이제 기니디 선택형 문제가 하나씩 꼭 나오는데 그거를 내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풀라고 하거든요. 얘기를 할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라고 하냐면 둘 중에 하나, 기니디가 다 맞다고 생각해봐라. 기니디가 다 맞다고 생각하고 얘네들이 왜 맞는지를 설명하려고 해봐라. 네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그 학생들한테 적용이 되는 얘기인데 만약에 너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이걸 논리적으로 왜 참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건 다 거짓이라고 해도 충분하다 정도로 우리는 받아들이자. 또는 이 명제가 기니디가 그냥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봅시다. 이게 참임을 밝히기가 너무 힘든 명제들은 대부분 다 거짓으로 주어진다. 사실 이런 생각이야.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고등학생이. 오케이? 원소의 이거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관계가 이게 만약에 어떤 원소의 개수 관련된 참이된 성질이 써져 있다고 해도 이걸 우리가 참임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수학적 지식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뭐 중학교 1학년 때 뭐 소인수분해에서 끼케 약수 개수나 좀 찾아보고 그랬지. 우리가 교집합, 합집합에 대한 약수의 개수에 관련된 성질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막 어렵게 깊게 탐구해 본 적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발레를 찾는 선에서 발레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이제 약수가 좀 늘어나면 왜냐면 이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해질 거니까 이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들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질 거예요. 곱하는 숫자들이
더 빨리 커지게 될 거니까, 그치? 3 이상의 숫자가 곱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거짓인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참 어렵죠, 그쵸? 답지 봐도 그냥 발레 하나 띡 써져 있고 끝입니다. 그냥 이런 문제들. 자, 590번이었고요. 자, 다음 612번 해야 되는데 혹시 그 전에 질문할 거 있는 거 있나요? 또 다른 거? 612번 전에 612의 디귿 봅시다. 자,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이 있고 그 PQR의 각각의 조건을 소문자 PQR이라고 할 때 P이면 Q입니다가 참이에요. 자, 그 다음 not P이면 Q입니다가 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네요. 봐봐, 이제 이런 거지. 이 말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P가 Q의 부분 집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 집합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P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Q에 다 들어있어야 하고요. 그렇죠? P에 들어있지 않는 모든 것이 Q에도 다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은 딱 하나, Q가 뭐? 전체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얘랑 얘랑 합집합을 시킨 게 전체 집합이잖아. 근데 여기 있는 것도 다 갖고 있고 여기 있는 것도 다 가지고 있으려면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P가 어떤 집합이라고 하더라도. 오케이? 자, Q는 전체 집합이고요. 자, 그 다음 이 녀석은 R의 여집합이 이제 P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해서 이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하나 문제를 풀면 좀 편하거든요.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그리고 이제 R의 여집합이 이제 P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는 말은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R에 있는 원소는 P에 안 들어간다는 걸까요, 그러면? P와 R이 서로서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P와 R의 관계를 딱 이쁘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은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냐? R의 여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고요. P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습니다. 전체 집합은 Q랑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요 두 군데에 해당되는 원소가 R이라는 집합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 영역인 겁니다. 알았지? 오케이, 이렇게 두 군데가 R이라는 집합의 원소인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고 접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았죠? 자, 기억번부터 볼게. 기억번. P의 여집합은 Q의 부분 집합이니 물어보는데 Q가 전체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 써있을 땐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도 다 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입니다. 니은번. 니은번은 P-R의 여집합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녀석이 P 교집합 R의 여집합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P 교집합 R이죠. 그렇죠? 아이씨, 바뀌었어? R 마이너스 P의 여집합. 그럼 여기가 R P의 여집합 똑같네요. 어쨌든 그렇죠? 이렇게 써지는데 얘가 공집합이니 물어봤는데 P가 R은 요 두 군데가 여기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 있으면 서로소가 된다라고 항상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니은번은 그래서 거짓이고요. 디귿번이 이제 궁금하셔서 이제 질문을 하셨을 텐데 P 여집합과 R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얘가 뭐가 되든 참이죠. Q라고 써져 있는데 Q를 내가 전체 집합으로 바꾸면 전체 집합은 뭐 어떤 원소든 전부 다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을 거니까 디귿번은 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가 Q라고 써져 있는데 Q가 전체 집합이니까, 그치? 해결됐나요? 다음 600 어딨니? 47번. 이제 647번 사실 오늘 숙제인 유형은 아니었고 지난번 숙제인 유형이었는데 원체 어렵죠 여기가. 그쵸? 자, 여기 있는 거 하나씩 좀 다시 또 해볼게. 자, 1, 2, 3, 4 X가 X에서 X로 가는 즉 여기에 1, 2, 3, 4 여기 1, 2, 3, 4 그 중에 얘와 역함수가 똑같아지는 함수의 개수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는 내가 어떻게 해석하자 그랬냐면 자기 자신끼리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그쵸? 두 개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둘이 서로 사랑하거나, 그치? 자, 그러면 케이스가 3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4명이 모두 다 1, 2, 3, 4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을 때와 두 녀석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두 녀석은 서로 연애를 하고 있을 때와 세 번째는 두 커플이 만들어져 있을 때, 그치?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랑할 때는 이런 그림이겠지. 대응 관계가 이런 거 그냥 한 가지. 두 번째는 2개는 자기 자신으로 선택하고요, 두 녀석은 이제 서로 이렇게 크로스 되고 있는 상황인데 둘 중에 하나만 잘 골라주면 돼. 어떤 녀석 둘이 서로 연애를 하고 있을 것인지만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4시 2라는 기호를 쓸 수가 있겠죠. 이걸 몇 개? 6가지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두 커플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두 커플이 만들어져 있으려면 자 이런 거야. 이것만 정하면 돼. 얘가 나야, 얘 나. 내가 누구랑 커플을 할지만 정해주면 돼. 왜? 내가 3이랑 커플을 하게 돼 있으면 2, 4가 커플인 거야. 내가 2랑 커플을 하기로 했으면 3, 4가 커플인 거고, 내가 4랑 커플을 하기로 했으면 2, 3이 커플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몇 가지야? 그런 생각이면 3가지 있으니까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확장된 경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누셔야죠. 5개 한번 해볼까요? 5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문제를 1, 2, 3, 4, 5, 1, 2, 3, 4, 5. 첫 번째, 이렇게 가는 녀석만 5번 있는 건 역시나 한 가지. 이제 모두 다 자기 자신에 대한 대응되어야 하니까. 자, 두 번째는 이 세 녀석은 자기 자신으로 가고요, 한 쌍의 커플이 생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OC2 하면 되죠. 5명 중에 2명을 골라주면 됩니다. 둘이 연애하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알았죠? 10가지가 나와요. 세 번째는 혼자 자기 자신으로 가고요, 2쌍의 커플이 생겨져 있을 때입니다. 자, 어떤 아이디어냐면 4명이서 2쌍의 커플을 만드는 경우의 수가 3가지니까 누가 자기 자신으로 갈지만 결정을 해주면 오케이? 나머지 4이서 커플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왜? 4명이 2쌍의 커플을 만족하는 게 4가지가 있으니까, 즉 15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얘도 이렇게 3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6명이 돼버리면 케이스가 이제 조금 더 많아져요. 6명이 되는 케이스가 6명이 자기 자신으로 갈 때 4명이 자기 자신으로 가고 둘이 크로스, 4명이서 둘이 서로 2쌍의 커플이 생기고 2명 자기 자신, 아니면 3쌍의 커플이 생겨 있을 때 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거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우리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다 배우고 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생각이 될 거예요. 알았죠? 자, 다음은 649번. 649번 봅시다. 649번. 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 649. 함수 fx가 x 더하기 2분의 이제 4 마이너스 2이고요. 루트 마이너스 근데 이제 조건 가에서 치역이 y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와야 되고요. 조건 나가 1대1 함수가 돼야 된대요. 오케이? 1대1 대응이라고 써져 있는 건 아니고요. 1대1 함수만 되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f-2 곱하기 fb가 마이너스 3이다. 사실 이 녀석은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으셔야 이제 문제는 풀리겠죠. 오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제 좀 깊은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 기본적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는 이제 이렇게 두 개, x는 마이너스 2랑 y는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고요. 0,2를 지나게끔 식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0 집어넣으면은 0,0 나오나요? 원점? 여기를 지나는 이런 함수가 될 겁니다. 여기 하나 있으니까 뭐 이쪽에도 있을 건데
어차피 이걸 마이너스 1 초과인 부분만 그릴 거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2 나오나요? 그래프가 여기 없고요. 빵꾸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은 마이너스 1,a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왼쪽 위로 가는 이제 이런 무리함수의 그래프이거든요. 얘는 마이너스 1,a, 즉 여기 어디선가 출발을 해서 왼쪽 위로 가는 함수인데 치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려면 마이너스 2보다 큰 값은 모두 다 함수값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 즉 그럼 이런 데서 출발하면 안 돼요. 왜? 이만큼의 함수값이 비어있으니까. 또 그럼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요 1대1 함수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무조건 여기서부터 왼쪽 위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치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큰 값이 다 나오면서 1대1 함수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지. 그치? 즉 A에 들어갈 숫자는 무조건 2가 돼야 합니다. A는 2입니다. 이렇게 찾아놓고 자, 그 다음 그럼 하나씩 해보면 F-2는 마이너스 2인 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오거든요. 예, 3. 얘가 이제 3이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하는데 마이너스 1이 지금 여기 있잖아. 아니, 마이너스 1이 뭐 이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지금 이 함수 보니까 유리함수의 일부분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야 나온다는 거잖아. 즉 여기다 이제 b를 집어넣어서 b 플러스 2분의 4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놓고 정리하시면 b값도 나올 겁니다. 이걸 좀 편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놓고 양변 역수치하는 게 이제 편할 겁니다. 분모를 곱하는 생각보다 이렇게. 그럼 b는 얼마? 그렇죠.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무리함수 그래프가 선생님 왜 이따구로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뭐 오늘 아니면 다음 시간 정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리함수부터 하고 시간이 된다고 하면 자, 다음 649번 다음 문제인 650번 자, 650번 볼게요. 집합 1, 2, 3, 4가 있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두 개나 있대. 그러면 x에서 x로 대응되는 f라는 함수와 x에서 x로 대응되는 g라는 함수가 있고 정의역의 원소는 다 1, 2, 3, 4, 공역도 1, 2, 3, 4, 1, 2, 3, 4, 1, 2, 3, 4. 그 그래프가 하나 gx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그래프가 1,2를 지난다는 건 1은 2에 대응되고 있고요. 2,1을 지난다는 건 이렇게 돼 있고요. 3,3과 4,3이니까 이렇게 지금 대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자, hx라는 함수를 약속을 할 건데 이게 지금 뭐라고 써져 있는 거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fx, gx라고 표현을 해 볼게요. 왜 지금 문제가 이렇게 써져 있거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봐봐. 둘 중에 fx가 더 크면 fx 값을 해. 둘 중에 같으면 사실 fx를 쓰든 gx를 쓰든 같으니까 상관은 없는 거고요. gx가 클 땐 gx를 쓰래. 즉 그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즉 맥시멈 기호라는 게 봐봐. 맥시멈 2, 1이라는 건 둘 중에 큰 숫자 쓰라는 얘기. 얼마?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맥시멈 3,3 두 개 똑같을 땐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고요. 이런 표시니까 이 상황이 정확하게 이런 기호로 표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자, 그 상태에서 hx가 역시 x에서 x로 대응되는 hx가 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한답니다. 즉 그 말은 여기는 1, 2, 3, 4는 이 1, 2, 3, 4의 전부 다 다른 숫자의 대응이 되어야 하겠지. 그치?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자, 일단 뭐부터 F4는 2래요. F4가 2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네요. 자, 그럼 F4랑 G4를 비교해보면 F4는 2로 가고 G4는 3으로 가니까 둘 중에 큰 걸 골라줘야 되니까 H4도 3으로 가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 F3이 얘네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즉 F3이 1, 2, 3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하면 G3도 3이기 때문에 무조건 G3 쪽이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해돼? 만약에 G3이 3인데 F3이 1이야. 그럼 G3은 H3은 3이어야 되는 거잖아. F3이 2인데 G3은 3이야. 그래도 H3은 3이어야 되잖아. 큰 걸 골라야 되니까. F3이 3이고 G3도 3이면 같은 거니까 그냥 H3은 3일 거잖아. 그럼 안 돼. 이미 3은 선택을 받았단 말이야. 즉 F3은 무조건 4로 대응돼 있어야 돼. 무조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얘가 이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관계가 완성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H2 값이 1로 가는 걸, 아니 1로 가는 걸 1로 가고 2로 가고. 근데 자, 이제 얘 볼게. F1 볼게. 만약에 F1이 역시 똑같은 생각으로 F1이 예를 들어 3이나 4가 되게 되면 G1은 지금 2로 고정돼 있는데 둘 중에 큰 걸 골라야 되니까 F1이 3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F1이 4라고 하고 G1이 2라고 하면 4로 가니까 1대1 대응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무조건 1 또는 2여야 돼. 1이든 2든 상관없이 H1은 2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H1은 무조건 2로 가야 되겠죠. 그럼 남은 얘는 무조건 1로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걸 생각해서 봐봐. F2가 1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가버리면 F2가 만약 2가 돼버리고 G2가 1이 돼버리면 선택은 2는 2를 선택했겠지. 그치? 그러니까 F2는 무조건 1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요 녀석은 있잖아. 둘 중 하나를 선택했을 건데 뭘 선택했을지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뭘 선택해도 1을 선택했으니까 요 함수값은 2가 됐어요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F2랑 H3을 더하래. F2는 요 값이죠. 이게 F2죠. F2는 1이고요. 그 다음에 H3은 4가 됩니다. 1 더하기 4. 이런 값을 가지게 됐다.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 추론하는 문제죠. 이런 걸 추론이라고 하는데 얘가 여기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전제 조건 하나 달아놓고 오류가 되는 상황을,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이제 정답을 좁혀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650번이었고요. 655번 볼게요. 655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fx는 x 빼기 3과 x 더하기 3이래요. 그 다음에 f 2019에 10의 값은 얼마니 물어보네요. 뭐 규칙 찾으세요 뭐 이 정도 문제 같은데, 자, f3은 얼마일까요? 이게 f 한 번 이 표시는 그냥 f3을 물어보는 거죠. 그쵸? f3은 얼마예요? 0이죠. 그쵸? 그럼 두 번 합성해서 3을 집어넣어라 라는 건 한 번짜리 안에다가 또다시 한 번짜리를 집어넣으라는 얘기고, f3이 0이니까 f0을 구하라는 얘기겠네요. 그쵸? f0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세 번 합성해서 3을 집어넣으라는 건 한 번짜리 안에다가 두 번짜리 합성한 걸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쵸? 이 녀석이 마이너스 3이니까 f 마이너스 3이 얼마니? 물어보네. 얼마? 0. 왜? 어이씨. 어쨌든 그냥 계속 넣어. 잠깐만. 아니 왜 3 가지고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미안해. 미안해. 저 10. 저 미안해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 F10은 얼마예요? 7이죠. 그쵸? 여기 7 집어넣으면 여기 7이면 여기가 미안해. 여기가 10 집어넣으면 여기가 7 되니까 4가 나옵니다. 그치? 멍청이였네요. 그쵸?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여기가 4가 나오니까 F4는 얼마? 1입니다. 그치? 즉 이런 거죠. 이전 결과가 0 이상이면 다음 거에서 3 빼면 되고요. 0 미만이면 다음 건 3 더하시면 됩니다. 그치? 즉 그럼 네 번째 합성해서 10 집어넣은 건 얘가 이제 1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3을 빼셔야겠지. 그치? 여기서 또 3 빼면 얼마니? 마이너스 2입니다. 다섯 번 합성해서 10 집어넣은 건 이제 다시 1, 즉 이 이후로부터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가 여기서부터 계속 반복됩니다. 이후로는 홀수번 합성한 건 전부 다 그럼 1이 나오고요.
짝수번 합성한 건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2019 홀수니까 답은 1입니다. 몇 번씩 직접 합성함수를 계산해가지고 규칙을 찾아서 관찰하자 이런 겁니다. 미안해요. 내가 숫자를 왜 10인데 그치? 자, 655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658이 더 먼저인데요? 그쵸? 658이 더 빠르니까 658번부터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규칙이 나올 때까지. 자, 규칙 찾는 문제는 이렇게 얘기해 줄게. 고등교육과정에서 규칙은 무조건 8번 이내에 나오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 8번은 7번짜리는 내가 못 봤고요. 즉 6번 아니면 8번이 진짜 귀찮은 문제인데 8번짜리도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8번 이내의 규칙을 찾으세요라는 문제야. 즉 8번까지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해보고 만약에 8번까지 했는데 규칙이 안 나와? 그럼 이거밖에 없어. 규칙 찾는 문제가 애초에 아니거나 아니면 계산 틀렸거나. 알았지? 오케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10번, 9번, 10번, 11번, 12번짜리 규칙은 나는 살면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이제 내가 장담. 8번도 내가 진짜 살면서 만나본 횟수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없습니다.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675번. 둥둥둥둥둥둥둥둥. 자, 우리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데 1, 2, 1, 2, 1, 2, 1, 2, 1, 2. 뿅뿅뿅. 얘가 fx. 2는 1, 1, 1, 2 이렇게 가네. 얘가 gx 일 때 요거 그래프 그리랍니다. f 안에 gx 들어가 있는, 자, 요 녀석 그리랍니다. 자, 역시 이제 그 잘게 쪼개 보면 안에 있는 녀석이 gx가 1 기준으로 이제 함수가 달라지잖아. 그치? 말했지만 여기 요 축과 요 세로축과 요 가로축이 똑같은 걸로 취급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쵸? gx에서 뭔가 나오는 이 함수 값을 다시 f에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럼 보시면 이 fx가 1 기준으로 함수가 나눠져 있으니까 얘도 1 기준으로 함수를 나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치?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써놓고 보면 여기가 지금 2분의 3일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함수식을 다 나눠서 푼다고 하면 gx를 이렇게 3개로 나누셔야 합니다. gx가 함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x가 0부터 1까지일 때는. 또 두 번째는 요 2x 빼기 1인가요? 2x 빼기 2인가요? 1 이상 2분의 3 이하일 때는. 그 다음 역시 똑같이 2x 빼기 2예요. 2분의 3 이상 2 이하일 때는. 왜 똑같은 함수를 두 개로 나눠요? 이때는 y의 범위가 0 이상 1 이하고요. 이때도 역시 y가 0 이상 1 이하인데요. 이때는 y가 1 이상 2 이하죠. 즉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두 번째 이 계산을 할 때 나온 값이 0과 1 사이면은 여기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왜 0과 1 사이니까 나온 값이. 첫 번째 계산에서 나온 값이 1과 2 사이면 요 함수에다 집어넣어야 하니까 fx가 0 이상 1 이하일 때는 y는 2x고요. 1 이상 2 이하일 때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니까요. 즉 f, g, x라고 하는 녀석은 x가 0 이상 1 이하일 때는 요 함수가 여기에 들어가죠. 왜? 지금 내가 여기랑 얘가 똑같이 맞는 데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있는 y 값이 여기 있는 x 값이랑 똑같은 맞는 범위에 찾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았지? 이 노란색 세로축과 이 가로축은 지금 같은 축이에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y의 범위가 똑같은 거를 맞춰야 돼. 그래서 y의 범위가 똑같이 나오도록 내가 잘라 써준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잘린 이유가 사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얘를 좀 위에 거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고요. 1 이상
x가 2분의 3 이하일 때는 이 함수를 0 이상 1 이하인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그럼 뭐가 되죠? 4x 빼기 4가 되고요. 2분의 3 이상 2 이하일 때는 2x 빼기 2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이랍니다. 각각의 범위에 해당되는 그래프 그려주시면 답은 나올 거고요. 자, 이건 서술형을 위한 풀이 방법이죠. 그렇죠? 이건 서술형을 위한 풀이 방법이고요. 자, 그냥 이제 객관식 풀 때는 뭐 객관식을 풀거나 아니면은 이제 간혹 이제 단답형으로 그냥 풀이 과정 없이 그래프만 그리세요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는 이렇게까지 이제 진부하게 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x를 내가 0부터 1까지 보내보겠습니다. 그럼 gx 값은 어디서 어디까지 변하죠? 1에서 0까지 변하죠. 그렇죠? 그럼 요 합성함수 자, 요 값은 gx를 1부터 0까지 보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를 x라고 생각하고 얘가 x가 되면 얘가 fx인 거니까 x가 1부터 0까지 움직인다고 할 때 즉 1부터 0까지 움직인다고 하면 여기 값 잘못 찾았는데 그럼 2부터 0까지 움직이셔야겠죠. gx는 2부터 0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1부터 2분의 3 나눴으니까 2분의 3까지 간다고 하면 gx는 1부터 2까지 움직이죠. 그렇죠? gx가 0부터 2까지 0부터 1까지 움직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0부터 1까지 가고요. 그럼 얘를 또 0부터 1까지 보내보면 0부터 2까지 또 변할 겁니다. 이 함수값은 0부터 2까지 변할 거고요. 마지막 2분의 3에서 1까지 2까지 2분의 3에서 2까지 가면 1에서 2까지 변할 거니까요. 이 함수값은 1에서 2까지 변합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얘를 또 1부터 2까지 보내보시면 2에서 빵까지 갈 겁니다. 즉 2부터 빵까지 갈 거예요가 되기 때문에 이걸 좌표평면의 그래프로 나타내시면 0,2를 지나셔야 하고요. 좀 조그맣게 그릴게요. 그럼 1,0을 지나셔야 합니다. 그 다음 2분의 3,2를 또다시 지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2,0을 지나셔야 합니다.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요 범위 각각에 해당되는 함수 그래프 그리면 저 함수가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675번이었습니다. 뭐 또 다른 거 질문하실 거 없나요? 질문이 되게 조금밖에 없네. 그렇지? 합성함수 그래프 679번도 막 쉽진 않으나 79번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또 친절하게 또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죠? 자, 일단 아까 표를 못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부터 좀 나눠줘야겠네. 유리식과 유리함수라는 단원인데요. 뭐 따로 뭐 책 일단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유리식과 유리함수를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라. 유리식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항식과 분수식을 통틀어서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해요. 오케이.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식은 분수식. 분모에 미지수가 없고 분자에만 미지수가 있는 식을 우리가 다항식,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우던 거, 그치? 이건 수학상에서 배웠으니까 이제 분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쵸? 분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기본 원리들은 다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뭐라는 거죠? 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c를 하라고 하면 이런 건 너무 유치하긴 하지만 b 뿔마 c라는 걸 해야 하고요, 그쵸? 뭐 분모가 안 똑같으면 통분이란 걸 해야겠죠, 그렇죠? 곱셈 나눗셈은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죠. 나눗셈은 역수를 채가지고 분모 분자를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런 것도 다 계산은 할 줄 알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이거? 이렇게 생긴 분수를 뭐라고 불러요? 이거 이런 이름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번분수.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번분수가 아니고요. 번분수입니다, 알았죠? 이름이. 아니요, 번분수라는 이름이고요. 얘가 이렇게 곱해서 분모가 되죠. 이렇게 곱한 게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 원래 이제 얘가 한 개의 분수니까 얘랑 얘는 약분이 되는 건 알 거야. 얘도 한 개의 분수니까 얘랑 얘가 약분이 될 건 알 거야. 그리고 얘랑 얘도 약분이 됩니다. 왜? 얘는 어차피 분모로 갈 거고 얘는 분자로 갈 거니까요. 이렇게끼리도 약분이 되고요. 얘 어차피 분모로 갈 거고 이거 분자로 갈 거니까 이렇게끼리도 약분이 됩니다. 알았죠?
약분 먼저 한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 계산이 좀 편할 거예요. 알았죠? 형식이가 말한 부분분수라고 하는 건 부분분수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할 겁니다. 자, A분의 B꼴로 돼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A와 B가 둘 다 다항식이야. B분의 A라고 쓸게. B분의 A. 얘가 둘 다 다항식이야. 근데 이제 분모 분자 차수를 관계를 따져봤을 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어요. B의 차수. 이럴 때는 분자의 차수를 좀 낮출 수가 있거든요. 이 낮추는 일을 왜 해야 되냐면 특히나 이제 덧셈 뺄셈을 하려고 할 때 막 여기 2차식이 막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미 분모끼리 곱해서 이제 통분을 하려고 하면 분자가 3차식이 돼 있기 때문에 3차식을 정리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번거롭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식을 정리를 하려고 할 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분자가 더 크거나 아니면 분모 분자 차수가 같을 때도 이 상태로 통분을 해도 되지만 식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통분을 하는 것도 계산이 좀 더 효율적이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A를 B로 나누면 몫이 무언가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겠지, 그치? 여기서 그 나머지 R의 차수는 언제나 작아요. 뭐의 차수보다? 나눈 B의 차수보다 작을 거야.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죠, 그쵸? 그리고 나눗셈을 했으면 우리가 이 나눗셈을 한 걸 가지고 B 곱하기 Q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여기까지 다 동의하세요, 그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그치? 자, 그러면 저 B분의 A라는 분수를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지. B분의 BQ 플러스 R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강균이 오케이? 원준이 오케이? 그럼 이제 분수는 분모가 항이 하나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찢어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Q 더하기 B분의 R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즉 분자에 들어오는 게 뭐야? 나머지, 알았지? 앞에 따로 떨어져 나오는 게 뭐야? 몫이, 알았지? 따라서 자, 이런 애들 만났다? 그럼 정리하고 싶어. 그럼 뭘 하는 거야? 다항식 나눗셈 하는 거야. 물론 조립제법이란 나눗셈 방법도 있지만 그냥 한번 해볼게. 빼면 2x 빼기 1이고요. 그럼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우리 2x 빼기 2에서 빼면 1 이렇게 되는 거 정도는 다 알잖아, 그치? 그럼 봐봐요. 몫이 얼마라고? x 플러스 2라고. 그럼 분모 그대로 쓰고 나머지 얼마라고? 1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식을 좀 특히나 덧셈 뺄셈 하는 데 있어서 차수를 좀 분자의 차수가 낮아야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좀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우리 부분분수라고 하는 거. 우리 수학 1을 배운 친구들은 거기서도 이제 부분분수가 나오니까 분모가 무언가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가 뭐 1이라고 해볼게. 이제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얘가 A 곱하기 B분의 뭐 B-A 곱하기 B-A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렇죠? 쓰면 똑같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얘분의 얘 따로따로 쓰면 AB분의 B니까 A분의 1 남고 AB분의 A니까 B분의 1 남고 곱하기 B-A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 녀석을 좀 더 이쁘게 쓰기 위해서 B 빼기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얘를 보고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걸 부분분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냐? x 플러스 2분의 1이 있으면 얘를 A, 얘를 B로 보자는 거야. 그치? 그럼 B에서 A를 빼면 얼마고? 2니까 2분의 1 쓰고 앞에 써져 있는 거 분의 1, 뒤에 써져 있는 거 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분분수를 써서 정리하는 이런 계산은 주로 언제 많이 쓰냐? 축차대입이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 개 항을 더했을 때 이웃한 항끼리 소거되는 문제들 있잖아. 그런 문제들에서 이런 부분분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알았죠? 여기는 뭐 식 계산이니까 시험에서 비중이 진짜 중요하지 않아. 정말
여기에 뭐 6명이 다 다른 학교를 가도 6명 합쳐가지고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유리식 계산하는 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계산하는 아이디어들이 이제 유리함수에서도 그대로 다 쓰이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자라는 겁니다. 알았죠? 이 파트는 유리식에 대해서 배우는 건 아니고요. 유리함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유리함수를 좀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유리함수, 유리함수. 정확히 말하면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유리함수, 자, 모든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실수 전체를 유리함수의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유리함수의 정의역.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녀석이 y는 x분의 k라고 하는 녀석이죠. y는 x분의 k 요런 꼴. 여기서 이제 k는 0이 아닌 형태.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된다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k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려지고요. k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요 함수에 그러면 요 함수에선 유리함수에선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이 뭐야? 가까워지지만 절대로 만나지 않는 선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이 세상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유리함수는 두 개의 점근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점근선은 언제나 수직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유리함수 그래프가 식 하나의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 두 개잖아. 그치? 두 개의 곡선을 줄여서 쌍곡선이라고 부르고요. 쌍곡선은 언제나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리함수처럼 점근선이 서로 수직인 쌍곡선을 직각쌍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점근선이 서로 수직이 되지 않는 쌍곡선은 저 뒤에 기하 과목 가면 배우실 거예요. 기하 과목 가면 쌍곡선 또 다른 것들을 배울 겁니다. 문과 친구들은 쳐다볼 일 없으니까 그냥 못 들은 척 하셔도 됩니다. 알았죠? 자, 첫 번째 점근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 기본형 x분의 k의 점근선은 x축과 y축이 점근선이고요. 우리가 x축은 식으로 어떻게 쓰죠? x축은 식으로 뭐라 그래? y는 빵이라고 하고요. y축은 식으로 x는 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중요하냐? 대칭축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칭축. 분필이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대칭축이 무엇이냐? 하얀색 그래프만 봐봐. K가 양수일 때 그래프만 보시면 이 대칭축이란 지금 요건 Y는 X를 그린 건데요. 지금 예를 들면 Y는 뭐 X분의 2라는 녀석은 요 녀석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면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운 Y는 X에 대한 대칭은 Y 자리에 X를 집어넣고 X 자리에 Y를 집어넣을 거니까 X는 Y분의 2인데 요걸 다시 Y는 정리하면 또 X분의 2가 나와요. 그렇죠? 즉 요 녀석은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켜도 자기 자신과 똑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야. 요 녀석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을 시켜도 똑같이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됩니다. 즉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그으셔도 그림 이상하네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는 거지. 즉 종이라고 생각하고 이 선 기준으로 접으면 흰색 이쪽 길이 포개지고 여기도 서로 포개져야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보라색 이 그래프도 이 그래프랑 포개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을 기준으로 접어도 모든 흰색 길이 서로 대칭이고 보라색 길이도 서로 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대칭축이 뭐라고 쓸 거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라고 쓸 겁니다. 즉 모든 유리함수는 이렇게 두 개의 대칭축을 가지고 있고요. 이 대칭축이 유리함수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자, 요게 아주 기본적인 유리함수의 그래프죠. 자, 그 다음에 K에 대한 우리 유리함수에서 이 K를 뭐라고 부르냐? 비례상수라고 나는 불러요. 알았죠? 비례상수라고 부르는데 저 K의 역할은 뭐냐?
K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원점에서 멀리 있죠. 무슨 얘기냐? y는 x분의 1을 그려보면 x분의 1, 1,1을 지나야 되니까 뭐 이 정도 그려져 있을 겁니다. y는 x분의 1을 그려보시면 뭐 y는 x분의 1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y는 x분의 2라는 녀석은 1 집어넣으면 2 나오죠. 그렇죠? 2 집어넣으면 1 나오고 그렇죠? 1,2와 2,1을 지나니까 그래프가 더 위쪽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프들이 이쯤 이렇게 더 위쪽에, 즉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얘랑 먼저 만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얘랑 두 번째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절대값이냐? 음수일 때 y는 마이너스 x분의 1 그래프는 이제 이쪽에 이제 이렇게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니까 얘와 얘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치? 즉 여기서부터 원을 조금씩 키워 나가다 보면 얘가 딱 만나는 순간 얘랑도 만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치? 즉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k의 절대값이 같으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45도만큼 이렇게 움직인 요 거리가 이 원점에서 이 유리함수 위에 한 점까지 거리의 최소값이거든요. 이 값이 얼마냐? 루트 2k입니다. 얘가 y분의 x분의 k라고 했을 때 얘를 밝혀내는 과정은 산술기하고요. 좀 이따 얘기해 드릴 건데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유리함수 관련된 모든 최대값 최소값 관련된 문제는 100% 산술기하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지? 그냥 100% 산술기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아닌 게 없어요. 다 산술기하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역시 증명 과정 역시 산술기하입니다. 알았죠? 최소값은 루트 2k인데 이런 거 외워가지고 풀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유리함수의 그래프인데 이제 이 녀석도 평행 이동 시켜봐야겠죠. 이 녀석을 평행 이동을 시켜야겠네요. y는 x-n분의 k 플러스 n이라고 하는 녀석. 이제 이 녀석을 설명을 하면 이제 y는 x분의 k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 녀석이에요. 여기서 당연히 k는 0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만 몇 개 찝고 넘어가면 첫 번째, 점근선이 어떻게 바뀌냐? x는 m과 원래 x는 빵이 하나의 점근선이었잖아, 그렇지?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x는 m이 됐을 거고 y는 n이 됐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대칭축은 어떻게 바뀌냐? 대칭축이 뭐 어떻게 바뀌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점근선 x는 m, 또 점근선 또 y는 m.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란 말이야. k가 양수이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에 그려져 있을 거고요. k가 음수이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에 그려져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럼 대칭축이 어디겠어? 요 점을 지나게끔 기울기가 1.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즉 y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m,n을 지나야 합니다. 알았지?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있잖아.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뿔마일인 직선이 대칭축이라는 거야. 오케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뿔마일인 직선. 자, 유리함수 문제는 있잖아. 유리함수 그래프 관련된 문제는 점근선에서 시작해서 점근선으로 끝나거든요. 이 대칭축이 왜 중요한데요? 점근선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야. 어떤 유리함수가 유리함수 fx가 있는데 얘가 y는 x 플러스 1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대하여 대칭이랍니다. 그 말은 얘네들 연립하면 교점에 그 점근선의 교점이 나오는데 그 점근선의 대칭축의 교점이 나오는데 그 대칭축의 교점이 곧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곧 이 식에 있는 미지수 3마리 중에 2마리를 결정하는 녀석이라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제 뭐 비례상수 K 값만 찾으시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점근선과 대칭축을 못 찾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해. 애들이 이걸 너무 많이 까먹더라고요. 자, 유리함수 형태가 하나가 더 있죠? 유리함수 하나가 형태가 더 있습니다. 왜 하나가 더 있냐면 이런 거 y는 자, x 빼기 1분의 2 플러스 3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녀석의 점근선은 x는 몇과 y는 몇이에요? x는 1과 y는 언제나 얼마? 3인 거 알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통분돼서 이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통분해서. 그럼 이 상태에서도 점근선과 대칭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찾으실 수 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꼴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인데요. 여기서 있잖아 중요한 건 ad-bc가 0이 되시면 안 됩니다. ad-bc가 0이 되면 안 된다가 무슨 뜻이냐면 y는 내가 ad-bc가 0이 되는 상황을 한번 표현해 볼게. x 빼기 1분의 2x 빼기 2 이런 상황이 ad-bc가 0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유리함수가 아니에요 지금. 왜? 분자 분모가 약분이 되는 녀석이 생기거든요. 이런 꼴을 만족하면 분자와 분모가 미지수가 약분돼서 상수함수만 남아버립니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ad-bc가 0이 되면 안 된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요 함수에서 그럼 요 함수에서 점근선을 빨리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얘를 이런 꼴로 고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요. 선생님 얘를 이런 꼴로 어떻게 고쳐요는 아까 한 10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으니까 분자를 분모로 나누시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니까 앞에 3 떨거지 떨어지고 x 빼기 1분의 분자의 나머지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고치시면은 찾으실 수 있다는 거야. 강균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맨날 이 짓 하기가 너무 귀찮다는 거지. 그치? 맨날 이 짓 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우리는 외우기 시작합니다. 뭘? 점근선 두 녀석을. 점근선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녀석이 세로 점근선이고요. 가로 점근선은 y는 a분의 c라고 하는 녀석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왜 a분의 c예요? 봐봐.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럼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인데 이 숫자가 지금 y는에 들어갈 녀석이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이 숫자가. 근데 이 숫자가 뭐냐? 나눗셈을 했을 때 몫이 들어와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치? 그럼 쟤도 분자를 분모로 나눠보자는 거지. 이렇게 나눠봐. 실제로 나눠보는 거야. 내가 막 아무거나 막 그렇게 돼 외워 이게 아니고 봐봐. 뭐 써야겠어? 여기 a분의 c 이렇게 쓰지 않겠니? 그래야 여기가 cx 플러스 뭐식이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해돼? 그러니까 몫이 a분의 c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몫이 여기 들어올 숫자고요. 즉 y는 하고 가로 점근선이 y는 a분의 c. 즉 분모의 x의 개수분의 분자의 x의 개수가 내가 찾는 점근선이다라는 겁니다. 얘는 뭔데요? 이런 생각이야. 이런 꼴로 쓰나 분모는 똑같이 써져 있어야 되잖아. 그치? 얘를 보면 그럼 x는 1이 점근선인 걸 알 수 있잖아. 그치? 즉 x는 1이라는 건 이 분모가 빵이 되도록 하는 x값이 점근선이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도 이 분모가 빵이 되는 값이 역시 x는 에 들어갈 점근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ax 플러스 b는 빵 하시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야. 그럼 비례상수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여기서 k값 어떻게 찾아요?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값이야. 이제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 왜? 이거 몰라도 그래프 그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 왜 지장이 없냐면 아니 선생님 이 숫자를 알아야 점근선 기준으로 이쪽에 그릴지 이쪽에 그릴지를 결정을 하잖아요. 몰라도 찾을 수 있어. 어떻게? 모른다고 칩시다. 요 함수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치면 자 좌표평면 그리고 나서 점근선의 x는 몇? x는 1. 오케이? 그 다음 y는 몇? 예분에 하면 y는 3 해놓고 점 하나를 대입해 보는 거죠. 이 정의역에서 1이 빠지니까 1이 아닌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봐. 간단하고 나는 주로 분모가 1이 되거나 막 분모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이런 값들을 많이 대입을 해보거든요. 0 대입해봐요. 0, 몇 나와? 0,1 나와. 0,1 여기 쓸 거란 말이야.
그치? 분명 여기를 지나겠지. 이 점은 분명 점근선 기준으로 왼쪽 아래에 있는 영역이란 말이지. 그럼 그래프 하나가 당연히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치? 그럼 나머지 하나가 어디 있겠냐 이거야. 이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리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유리함수는 이차함수도 마찬가지야. 곡선이잖아, 곡선. 그치? 우리가 이차함수 문제 풀 때 막 컴퓨터가 그린 것만큼 정교하게 그려야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고. 그치? 개형 정도만 확인하고 특정하게 관찰해야 되는 지점이 있으면 그런 지점에 대한 함수값들만 좀 찾을 수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정도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도 당연히 유리함수인데 대칭축이 있겠지. 그치? 그럼 대칭축 식을 외우자가 아니야. 그 대칭축은 반드시 뭐여야 되냐? 기울기가 뿔마 1이면서 얘 컴마 얘를 지나는 직선이 대칭축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 대칭축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뿔마 1이야.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이거 관련된 문제가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는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건데, 짠짠짠짠짠짠. 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뭐 어떤 유리함수가 하나 있어요. ax 플러스 b가 하나 있고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녀석과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들이 위치관계 뭐 그걸 2차 함수에서도 나올 수 있잖아. 2차 함수 있고 직선 있고 뭐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범위를 구하세요. 뭐 접하도록 하는 미지수의 범위를 구하세요. 만나지 않도록 하는 뭐 이런 문제들 나왔잖아. 유리함수에서도 역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는 모든 단어는 직선과의 위치관계를 다 물어봅니다. 수학2 3차 함수, 4차 함수 배울 건데 3차 함수와 직선, 4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교점의 x좌표의 아이디어를 사용을 할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건 얘네들이 연립하면 교점의 x좌표도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교점의 x좌표도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유리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든 얘와 얘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얘네 둘의 일단 교점의 개수를 관찰을 해보자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럼 교점의 개수는 방정식에서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관찰을 해보자는 거구나 라는 생각인 거고, 양변의 얘를 이렇게 싹 정리를 하시면 cx 플러스 d는 mx 플러스 n 괄호 ax 플러스 b, 요 방정식을 풀면 되겠구나. 근데 얘는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야? 대한 2차 방정식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냥 교점의 개수는 이제 여기서 뭐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판별식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프 딱히 그려보지 않아도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는 판별식만으로 거의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알았죠? 근데 그래프를 좀 같이 그려야 풀이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알았죠? 특히나 이거는 이 판별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언제? x의 범위가 제한돼 있지 않을 때,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을 때, 요때 쓰는 거지. 2차 함수에서도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땐 판별식을 막 쓰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유리함수 문제를 풀다 보면 범위가 다 제한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쓰자라고 기억하셔야 돼. 그래, 판별식도 쓸 거지만 한글로 쓰자. 판별식. 그래프를 같이 무조건 관찰을 하시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그래프 안 그려서 생각보다 풀이가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무리함수에서도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를 구할 건데 그 파트에서는 그래프를 안 그리면 틀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래프랑 판별식을 같이 그려서 관찰을 하자. 이것만 좀 잘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문제 자체가 막 많이 어렵지는 않아. 그냥 내 생각이긴 한데 문제가 막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이 녀석은. 알았죠? 문제를 한 개 정도만 좀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알았죠? 한 개 정도. 하나 정도만 풀어보고 갈게요. 자, 어디 있니? 내가 다 체크를 해놨지.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어디 있니? 어디? 95쪽이래요. 95쪽에 그 중에 내가 풀어주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어디? 아니야, 내가 풀어주고 싶은 문제가 이거 말고 성질과 미정계수 결정이 여기 아니잖아. 저 뒤에 여기 있다. 몇 차 좀 볼까? 맨날 찾으면 이렇게 맨날 이렇게 찾으면 유형 16 109쪽 109쪽에 찾기가 짱 힘들게 생겼어. 여기 유리함수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그 중에서 396번을 좀 볼까요? 우리 396번. 요 문제가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리함수 문제 중에. 자, 396번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문제가 어려워서 풀어주는 건 아닌데요. 자, 봅시다. 2 이상 3 이하에서 다음 식이 만족한답니다. ax 플러스 2분의 1 x 빼기 1분의 x 플러스 1 bx 플러스 2분의 1. 자, 이거 양변에 분모 x 빼기 1 곱해가지고 2차 부등식으로 푸는 순간 진짜 풀이 막 한 20줄 됩니다. 알았죠? 안 풀린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풀이가 어마무시하게 길어져요. 알았죠? 어떻게 풀 것이냐? 요 녀석을 뭐 왼쪽 거부터 fx, 가운데 함수 gx, 오른쪽 거 hx 이렇게 놓고 각각의 함수 그래프를 관찰할 건데 gx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어 버린다는 거죠. 그치? 점근선이 x는 1이랑 y는 1이 점근선이죠. 그쵸? 그럼 점근선이 이제 요렇게 생겼는데 나는 참고로 앞으로 많이 보겠지만 그래프 관련된 문제에서 x축, y축을 잘 안 그려요. 알았죠?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꼭 필요한 상황은 언제냐?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관계를 관찰하는 파트야. 그럼 x축을 안 그리면 못 풀잖아. 그치? 그런 거 말고는 웬만해서 x축을 잘 그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 그래프 다 안 그릴 겁니다. 2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2,3을 지나겠죠. 2,3이 뭐 이쯤 있겠네. 2,3이. 그 다음 3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그쵸? 3,2를 지나는 점근선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 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생긴 건데 이 두 점을 지난다는 말은 그래프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됐죠? 됐죠? 자, 질문. 자, 요 녀석은 fx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요. 0,2분의 1이겠죠. 즉 x에 0 집어넣으면 a가 없어지니까 0,2분의 1을 지날 거야. 0,2분의 1은 대충 어디 있겠니? 그럼 이쯤 있으려나? 이쯤 있을 겁니다. 0,2분의 1 이쯤 있을 건데 즉 fx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치? 근데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이 fx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그려본다고 하면 이 분홍색이 흰색 위쪽을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야. 즉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위쪽에 있으면 안 된다고. 알았지? 오케이. 무조건 아래쪽에만 지나가야 한다 이거야. 근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순간 정도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쵸? 즉 여기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지. 그치? 그러면 요 점을 지날 때가 내가 찾는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겠네. 근데 A가 기울기잖아 마침. 그치? 요때 나오는 A 값이 이때 나오는 A 값이 A의 최대값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3,2 쪽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이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셔도 되고 니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hx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려볼 건데 hx도 역시 0,2분의 1 지날 건데 이번엔 hx는 무조건 gx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치? 역시나 이렇게 지나가는 건 안 돼. 하지만 요런 건 괜찮다 이거야 이번엔.
근데 역시 등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딱 이렇게 만나는 것 정도까지는 허용해드리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얘 때보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시면 되고, 그럼 이게 이 녀석의 기울기의 최소값이라는 거니까 이때 나오는 B값이 B최소값이라는 거죠. 그럼 2,3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셔도 되고 니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에서 A-B가 최대가 된다는 건 A는 크면 클수록 좁고 B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빼세요라는 말이 되는 거겠지. 그치? 이렇게 풀자는 얘기입니다. 역시나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판별식을 써서 관찰할 때도 있다라는 거지 판별식을 쓰진 않을 거예요. 알았죠? 자, 마지막으로 유리함수에서는 역함수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 역함수가 나는 진짜 짱짱짱 중요하다고 생각해 얘들아. 유리함수 역함수가 짱 중요합니다. 봅시다. y는 유리함수의 역함수.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언제나 뭐에 대한 대칭 관계야? y는 x에 대하여 대칭 관계야. 알았지? 원래 함수와 역함수 그래프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모든 그 함수들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고, 그치?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x 자리 y로 바꾸고 y 자리 x로 바꾸고 이런 거잖아, 그치? 따라서 그럼 fx가 x분의 k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요 녀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녀석의 대칭축 중에 y는 x라는 게 있잖아, 그치? 그 말은 뭐야? 얘를 y는 x 대칭시켜봤자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 알았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역함수는 이거이면 필요충분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함수식은 여전히 x분의 k, 즉 자기 자신을 역함수로 갖는 함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얘가 이제 평행 이동된 fx를 x-n분의 k 플러스 n으로 보면, 자, 역함수 한 번만 계산해 볼게.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xy 위치 바꾼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을 y는으로 다시 정리를 해주셔야 되잖아, 그치? 방법이 이항해서 양변의 분모 곱할 생각하지 말고 양변 역수치할 생각하세요, 알았죠? y 마이너스 그럼 양변에 k 곱하면 y-m은 x-n분의 k 이항하면 플러스 m 이렇게 돼서 이 녀석의 역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례상수가 절대 바뀌시면 안 되고요. 점근선만 서로 위치를 바꿨어. 즉 얘 점근선 x는 m, y는 n. 얘 점근선은 x는 n, y는 m이야, 그치? 즉 어렵지 않잖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잖아.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유리함수 점근선 금방금방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알았지? 마지막 세 번째 녀석. 요 녀석도 똑같은 녀석으로 접근을 할 건데 생각으로. 그래서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고 하는 녀석은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ax 빼기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비례상수가 안 바뀌고 점근선 둘만 바꾸고 싶었던 거지. 얘 점근선 내가 아까 말했지만 x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치? 얘를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나오게. 그럼 얘는 그 유리함수, 이런 꼴로 생긴 유리함수는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가 점근선이라 그랬잖아, 그치? 얘분의 a가 이렇게 나오게 만들고 싶었던 거라고. y는 a분의 c잖아요, 여기가. 왜? 얘분의 얘. 얘는 x는 a분의 c가 되게 하고 싶었던 거지. 즉 분모가 빵이 된 x값이 a분의 c였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면 된다는 거잖아, 그치? 이 정도로 알아주자고 우리가. 얘네들 위치 바꾸면서 얘랑 얘랑 있잖아. 얘랑 대각선 방향으로 위치 바꾸면서 부호 바꾸면 돼. 근데 있잖아. 얘 식의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 곱한다고 값이 식이 달라지는 거 아니지. 즉 마이너스 ax 플러스 c분의 bx 빼기 d라고 해도 할 말은 없어. 즉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위치 바꾸면서 부호를 바꿔도 역함수가 되었다라고 할 수는 있다는 얘기, 알았지? 어쨌든 대각선 방향에 있는 개수들끼리 부호를 바꾸면서 위치를 바꾸시면 돼, 알았지?
오케이. 자, 우리가 오늘 숙제였던 부분 중에 합성함수 규칙 찾는 문제들이 있었어. 오케이? 이게 사실 몇 번은 직접 해봐야 되잖아, 그렇지? 노가다란 말이야. 이런 문제들이 나와. 유리함수에서 그 합성함수 규칙 찾기. 뭐 fx가 예를 들어 뭐 x 빼기 1분의 뭐 2x 플러스 3이라고 할 때 얘를 n번 합성을 해서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뭐 100 이하의 자연수 n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잖아, 그렇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귀찮아. 왜? 처음 항등함수가 나올 때까지는 직접 합성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그냥 뭐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팁을 하나 드릴게. 팁. 무슨 팁이냐면 남들 5번 합성할 때 우리는 한 번 덜 합성할 수 있어. 그냥 그 정도 팁. 합성하는데 5초가 걸린다고 하면 남들 25초 할 거 우리는 20초만 할 수 있는 팁. 뭐 편법까지는 아니야. 자, 왜 다항식일 땐 이게 큰 의미가 없다. 왜? 합성하는 것 자체가 너무 쉬워. 그냥 대입하면 돼. 근데 봐봐. 얘 2번 합성할래 봐봐. 저 2번 합성할래 봐. 그럼 저 x 자리에 또 x 빼기 1분의 2x 더하기 3. 저 x 자리에 x 빼기 1분의 2x 더하기 3.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 합성 한 번이 고되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이용을 할 거냐? 얘가 나올 때까지만 합성을 해보는 거지. 얘를 몇 번 합성을 해서 역함수가 딱 나올 때까지만 합성을 해보면 돼. 그럼 그 다음 번째가 항등함수가 될 거야. 왜? 얘랑 F랑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될 거니까. 역함수를 찾아놓으면 되잖아. 이거 역함수 쓰는데 1초밖에 안 걸려. 아까 얘는 별 더하기 1이겠네요. 그치, 그래야 되는 거겠지. 예를 들어 5번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된다는 건 4번째 합성한 게 역함수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해돼? 그러면 이거 역함수를 옆에다 하나 써놔. 왜? 역함수 10초밖에 안 걸리거든. x 빼기 2분의 x 플러스 3이라고 써 있을 거거든. 둘이 위치 바꾸면서 부호 바꾸면 되잖아, 그치? 이거 써놓고 합성해서 얘랑 똑같이 나올 때까지만 하면 돼. 그게 4번이었어? 아, 그럼 5번째 항등함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런 건 좀 금물이야. 문제가 얘를 구하래. 얘를 구하는 문제는 애초에 숫자 가지고 계산해보면 돼. 이렇게 숫자 가지고만 쭉쭉쭉쭉 계산해보면 되거든. 근데 얘가 항등함수가 되는 n의 최소값을 찾으래. x로 나와 있어. 이거 최소값을 찾으라는데 내 맘대로 숫자 하나 딱 때려 넣어가지고 풀어. 이러면 틀리는 문제가 생겨. 알았지? 그러니까 식으로 물어볼 땐 식 계산해서 답을 찾아야 돼. 왜냐면 실제로는 4번 합성해야 항등함수인데 그 안에서 특정한 한 녀석만 계속 대칭시켜도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 오케이? 그 위에 무수히 많은 점 중 딱 한 개만. 재수 없어서 그 점 골랐어 봐. 오케이? 그럼 그거 판단하기 위해서 막 그래프 그려가면서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이거야. 알았지? 식으로 물어본 녀석은 식으로 계산하고 숫자로 물어보는 건 그냥 숫자만 계산하면 되잖아. 다른 값이 궁금한 게 아니니까. 알았지? 숫자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하시면 돼. 알았지? 이런 거 조금 주의해 주시길 바래. 이렇게 계산해서 맨날 풀면 거의 숫자 넣어서 풀면 거의 다 맞기는 해. 근데 거의 다 맞긴 한데 재수 없어서 숫자를 내가 딱 고른 그 숫자가 우연의 일치로 대칭돼도 자기 자신이 되는 딱 그런 숫자를 재수 없게 골라서 잘못된 답이 아주 가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았지? 이런 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자라는 거지. 자, 그리고 내가 이제 나 옛날에 수학원 문제 풀 때 이제 한번 수학원 수업할 때 이걸 한번 얘기했는데 뭐 그때 없었던 친구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내가 이 공식을 되게 유리식 계산할 때 진짜 많이 써. 특히 분수꼴로 돼 있는 식. 왜 내가 언제 쓴다고 했냐면 a 빼기 1분의 뭐 예를 들어 2a 플러스 3이 7이 되는 a 값을 좀 찾고 싶어.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찾으면 된다고 했냐면 7 빼기 2분의 7 더하기 3이 a 값입니다. 내가 이렇게 찾을 거라고. 이걸 찾을 때 유리함수의 역함수 아이디어를 쓰는 거야. 왜? 나는 이걸 뭘로 관찰하는 거냐면 y는 x 빼기 1분의 2x 플러스 3의
a,7을 대입한 식입니다로 관찰을 하는 거지. 이 식 자체를. 오케이. 그러면 요 녀석의 역함수를 써. 요 녀석의 역함수가 이거잖아. x 빼기 2분의 x 더하기 3에 7,a를 대입하면 되겠네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 x에다 7, y에다 a 대입한 식이 이제 이 꼬라지란 말이야. 이해돼? 한번 아니 어떤 원래 함수가 a, b를 지난다고 하면 역함수는 b, a를 지나야 되잖아. 이 함수가 a, 7을 지난다가 이 식이라고. 그럼 요 녀석 역함수를 쓰고 얘 xy 대칭시킨 점. 얘가 여기를 지난다가 지금 이 식이잖아. 그치? 즉 이걸 보고 이 생각을 해서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뭐 굳이 그렇게까지 분모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똑같이 하면 되는데 조금 귀찮잖아. 그치? 몇 번만 연습해봐. 진짜 봐봐. 5입니다. 자, 이거를 잘 봐. 요 녀석이 이제 x라고 생각해봐. 여기 계수가 1이야. 얘네들 위치 바꾸면서 부호 바꿔야 돼. 그치? 그럼 즉 2 빼기 1분의 빼기 삐리리 빼기 3이 역함수란 말이지. 그치? 그리고 a랑 5랑 위치를 바꿔서 써버리자는 거야. 5, a 이렇게. A 자리 5로 바꾸고 5 자리 A로 바꾸는 거야. 알았지? 이해되나? 이해되나? 되나 모르겠네. 하나 더 해볼까? 이런 거. 요 녀석이 얘랑 위치 바꾸면서 부호 바꾼 게 역함수니까 빼기 2 즉 3삐리리 플러스 7은 삐리리. 자리에 원래 A가 써져 있고 원래 3이 써져 있는데 원래 A가 써져 있던 자리는 3으로 바꾸시고 3이 써져 있던 자리는 A로 바꾸자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A가 나온다고요. 알았죠? 이게 좀 몇 번 연습이 되면 이게 진짜 1초 만에 계산이 돼. 알았지? 1초 만에 계산이 돼. 이게 되게 많이 쓰일 거야. 앞으로 이런 계산들이. 그래서 이것만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 유리함수에서 사실 이런 거 다 해봤자 이거는 여기가 좀 어려운 친구들 따로 연락해. 내가 유리함수 진짜 완전 초보자용 영상들 다 보내드릴게. 알았지? 초보자용 완전 진짜 우리 초보자용 영상들이 있어. 내가 자네 보내드렸어. 그치? 그거 이제 열심히 보셔야 돼. 그걸 보고 이걸 다시 봐봐. 그러면 진짜 초보자 그런 얘기 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았지?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문제 여기 있는 거 다 기억해봤자 유리함수 어려운 문제 못 풀어. 유리함수 어려운 문제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의 90 아까 100%라고 했는데 수정할게. 99.9%는 산술기하 쓰는 문제야. 왜? 분모의 미지수가 있잖아. 즉 곱이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아. 유리함수 관련 유리함수 활용해서 최대와 최소 문제 거의 99.999%는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내가 앞에 산술기하 못했는데 그럼 이거 틀려야 돼. 알았지? 방법이 없어. 산술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 자, y는 뭐 x 빼기 1분의 1 플러스 이 간단한 함수로 하죠. 여기에 x가 1보다 큰 부분 그래프가 있대. 여기에 1 있고 2 있대. 그래프가 1보다 큰 부분 이쪽에만 있어. 요 위에 한 점 A 잡겠대. 오케이? A 잡아가지고 x축의 수선의 발 내리고 y축의 수선의 발 내리겠대. 둘 중에 하나 물어볼 거야. 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은 또는 사각형 둘레 길이 합의 최소값은 둘 중에 하나 물어볼 거야. 알았지? 그럼 요즘의 좌표를 뭐 a, a 빼기 1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요 길이가 그냥 x좌표니까 a고요. 요 길이가 a 빼기 1분의 1 더하기 2잖아. 그치? 그럼 둘레라고 하는 거는 2배의 가로 더하기 세로니까
요 녀석을 2배 a 빼기 1 더하기 a 빼기 1분의 1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얘와 얘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면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야. 얘네들의 최소값 2 나오죠. 산술기하 평균을 쓰시면 2가 나와. 그래서 2배에 2 플러스 3인 얼마? 12 둘레 길이의 최소값이라는 거야. 그럼 그때 이 점의 좌표, 둘레가 최소가 될 때 이 점의 좌표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산술기하 등호 성립 조건 얘네 둘이 똑같아지는 순간 찾으면 돼. 그치? 야 근데 둘이 더해서 최소값이 2가 나왔는데 각각 1, 1이어야겠지. 그치? 즉 A에 몇이 들어갈 때 2가 들어갈 때가 최소값인 거야. A에 2 집어넣으면 2,3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A의 좌표는 A가 2,3일 때 둘레 10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둘레가 최소값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럼 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은 어떻게 할 건데? 둘이 곱하는 거잖아. 그치? 둘이 곱하면 이제 식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치? 둘이 곱하면 이렇게 되지. 이 상태로는 최소값을 못 구해. 얘를 정리를 해야 돼. 어떻게? 분자를 상수로 만들어주는 거야. 아까 알려줬어. 분모 분자 차수 똑같으면 분자를 상수로 만들 수 있거든. 왜? A를 뭘로 나눠보면 돼? A 빼기 1로 나눠보면 되겠지. 1이라는 몫이 들어갈 거고 나머지가 1일 거기 때문에 1 플러스 A 빼기 1분의 1 플러스 2A 이렇게 바뀌어. 그럼 이 녀석이 2배에 A 빼기 1 더하기 A 빼기 1분의 1에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 가지고 또 산술기가 쓸 수 있잖아. 그럼 또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산술기하도 공부해 오셔야겠죠. 강균하겠죠? 많아. 되게 많아. 내가 몇 가지 문제들을 그냥 대표적인 거 써주는 거야. 자, 또 볼까요? y는 x 빼기 1분의 1 플러스 2 똑같이 쓰죠. 뭐. 이런 함수가 또 있어요. x가 또 1보다 크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y는 마이너스 x가 있대요. 오케이? 요 위에 한 점을 잡아서 a를 지나고 y축하고 수직인 직선을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긋겠대. 이렇게. 그래서 y는 x랑 만나는 점 b라고 한대. 그럼 a, b 길이의 최소값 물어봐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산술기하 문제가 돼 있다는 거죠. 물론 두 가지 생각으로 풀 수 있어. 두 가지 생각. 첫 번째는 이제 산술기하의 생각은 요점의 좌표를 a 빼기 1분의 1 더하기 2라고 쓰면 요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일 거야. 그치? 요 길이는 얘에서 얘 y좌표 길이 뺀 거니까 ab 길이가 a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빼기 2 플러스 a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얘도 a 빼기 1 a 빼기 1분의 1 더하기 3에서 또 둘이 또 산술기하 쓰면 또 최소값이 나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요 A에서 요 직선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내가 찾는 AB 길이가 빗변 길이야. 그치? 그럼 이 빗변의 길이가 제일 짧아지려면 요 길이가 짧으면 되겠네. 왜? 줄어들면 계속 닮음인 삼각형은 만들어질 거니까. 그럼 이 길이의 최소값을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았죠? 선생님 요 길이의 최소값은 어떻게 찾을 건데? 딱 요 점을 지나게끔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거든요. 되게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수직을 지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찾은 거냐면 이 길이의 최소값 역시 산술기하를 이용해 찾는 건데요. 이 길이의 최소값은 뭐 쓰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는 거야. 문제에서 애초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이 길이의 최소값은 얼마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럼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일단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x축의 수직이니까 여기가 45도거든요. 근데 1대 루트 2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요 길이 최소값 찾아서 루트 2로 나눠서 찾는 게 제일 빨라. 어쨌든 얘가 최소면 얘가 최소도 될 거니까. 그치? 이해돼? 근데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얘에서 얘 최소값 찾고 싶으면 산술기하를 써가지고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수선의 발 h라고 해볼게.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애초에 ah의 최소값을 ah의 최소값은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는 겁니다. 요거 이제 일반형으로 정리하면 x 플러스 y는 빵이니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버리는 거죠. 루트 2분의 절대값에 x에다 a, y에다 좀 이상한 애 집어넣으시면 a 플러스
a-1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 요 자리가 최소가 돼야 될 거 아니니. 또 산술기가 써서 또 찾을 거라는 거야. 알았지? 사실 이제 요 자리 식이, 요 자리에 들어가는 식이 루트 2분의 절대값에 a 빼기 1 더하기 a 빼기 1분의 1 플러스 3인 거다 보니까 이 절대값 안에가 얘랑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치? 즉 이 안에 거 최소값 찾아서 루트 2로만 나누면 된다. 왜 루트 2게 1대 1대 루트 2 비율을 만족하니까 루트 2겠지. 그치? 그럼 선생님 y는 x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면 다 풀려요. 알았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았죠? 요런 산술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정말 끊임없이 나와. 대칭성과 산술기하 이게 유리함수 고난도 문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칭성과 산술기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오늘 뭘 알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서현이 혹시 그 내인연에 검색해봤어? 사선식? 검색해봤어? 자, 내가 그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수학상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사선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가 그냥 다 말씀해 드릴게. 다. 여기도 역시나 유리함수, 무리함수 문제를 풀다 보면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들을 계속 구해야 하는 상황들이 나오니까 이걸 그냥 모든 친구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때 그 사선식이라는 건데, 그치, 신발끈 정리. 즉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쓰는 공식이야. 공식인데 참고로 이건 서술형에 절대 서술형에 쓰면 교무실에 불려갈 거야. 아마 사선식을 서술형에 용납해주는 선생은 내가 아직까지 살면서 못 봤어요. 알았지? 서술형은 무조건 밑변 구하고 높이 길이 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서 밑변 잡고 높이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야 돼. 무조건. 알았지? 서술형에 절대 못 써요. 알았죠? 자, 일단 첫 번째는 공식을 여러 개를 알려드릴게. A의 좌표가 x1, y1, B의 좌표가 x2, y2, C의 좌표가 x3, y3인 삼각형 ABC의 넓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데,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x1, y2, x2, y3, x3, y1 빼기 x2, y1, x3, y2, x2, x2, 3 뭐 안 썼어? 1, y3 안 썼어? 맞아? 자, 이렇게 쓰면 넓이가 나오는데 이걸 외우자는 게 아니야. 자, 공식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만 안 까먹고 기억하면 되거든. 니네 점 3개 있잖아. 쓰고 싶은 순서 아무 순서대로나 3개를 써. x3부터 써도 상관없어. 알았지? 상관없어. 그럼 이제 한 번씩 쓰고 있잖아. 맨 위에 쓴 거 밑에다 한 번 더 써. 알았지? 여기도 뭐 x1, y1이 제일 위에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순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순서로 써서 곱하고 싶은 방향부터 곱해. 뭔 말이냐면 이쪽 먼저 곱해.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해. 즉 이쪽 방향끼리 곱한 거에 합을 구하시고요. 또 반대 방향으로 곱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곱해서 이쪽 방향의 곱도 더하세요. 자, 봐봐. 이쪽 방향으로 곱한 게 x1, y3가 지금 여기 쪽, 그렇죠? x3, y2 여기 쪽, x2, y1 여기 쪽. 이걸 다 더하세요. 얘네 새끼리. 또 이제 이쪽에 곱한 거 보면 x3, y1 여기 있고요. x2, y3 다 하나씩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녀석을 둘이 뺍니다. 얘네 둘이. 해서 절대값 씌울 거기 때문에 뭐부터 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2분의 1 곱하시면 삼각형 넓이가 나와요. 알았죠? 근데 그 중에 내가 이거 잘 안 쓴다 그랬죠? 이거를 외우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많은 책들이 어떻게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다가 x1, y1, x2, y2, x3, y3, x1, y1, 삥삥삥삥삥삥삥. 이 말이 한쪽 방향씩 곱해서 더하고 반대쪽 방향 곱해서 더하는 거 둘이 빼서 절대값 씌워서 2분의 1 하세요. 지금 이런 표현이야. 그냥. 알았지? 이런 표현이야. 나는 근데 이제 두 번째 한 점이 원점이야.
x1, y1, b, x2, y2. 얘 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해볼까? 삼각형 OAB. 똑같이 해볼게 그럼. 2분의 1에 빵빵 x1, y1, x2, y2 대신에 빵빵 한번 더 써야겠지, 그치? 불러봐. 얼마야 곱한 거? 0. 얼마야? 얼마야? 그치? 그럼 2분의 1에 절대값에 x1, y2밖에 없어, 그치? 반대 방향 곱해봐. 얼마야? 얼마야? x2, y1 얼마야? 0이니까 x1, y2 뭐? x2, y1 밖에 없어. 둘이 빼면 돼. 알았지? 즉 그럼 나는 이걸 거의 많이 써. 어떻게? 그냥 이렇게 교차시켜서 곱해서 빼서 2분의 1 하면 되겠네. 이렇게만 기억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내가 그래서 이렇게 세 점이 원점이 아닐 때 어떻게 많이 쓴다 그랬냐면 한 점을 원점이 되게 평행 이동시켜서 많이 쓴다고 했지. 근데 이 공식이 있잖아. 사선식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좌표 평면에 주어진 모든 다각형에서 다 돼. 사각형, 오각형, 물론 육각형 넓이 구하라고 누가 안 물어볼 건데 점이 4개야. 점이 4개여서 사각형 ABC 넓이 구하래. 여기 무조건 어떤 도형이든 2분의 1이야. 근데 바뀌면 안 돼. 여긴 2분의 1이야. y2, x3, y3 적을 필요 없어. 그냥 한 번만 잘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자식한테 기억 알려줄 수 있을 때까지 까먹지 않아. 알았지? 이렇게 쓰자는 얘기야. 뭔 말이냐면 역시 이쪽 방향 다 곱해서 더하고 이쪽 방향 다 곱해서 더하고 둘이 빼서 절대값 2분의 1 하면 된다는 거야. 오각형도 육각형도 칠각형도 팔각형도 모든 좌표 평면에서 주어진 다항식에는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알았죠? 아무 때나.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서술형 아닌 문제는 무조건 공식을 쓸 거예요. 왜? 맨날 밑변 높이 하긴 힘들어. 그럼 선생님 나는 이 공식도 모르고 밑변 높이도 모르는데 어떻게 넓이를 찾죠?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했니? 해가지고 바깥쪽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런 부분 찾아서 뺐죠, 그렇죠? 이런 방법을 이용해도 넓이를 찾을 순 있어요, 알았죠? 이런 방법을 이용해도 넓이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몇 시야 지금? 45분이야? 내가 오늘은 이 책에서 숙제를 내주진 않을 예정이야. 오케이? 아까 말했지만 오답 프린트에서 숙제를 내드릴 거고요. 다만 이 책의 유리함수 문제들을 몇 마리를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그냥 물론 다음 시간 숙제를 내줄 거긴 한데 그냥 풀어라고 하면 집에서 막 욕할 거야. 알았지? 아씨 나보고 이거 어떻게 풀라고 그냥 풀으라고 해줬어 막 거리면서 그럴 거기 때문에 내가 일단 몇 마리를 좀 보여드리면 690번 문제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먼저 690번은 그리고 문제를 좀 수정해야 돼. 문제가 조금 에러야. 뭐가 에러냐면 점 k, y가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는 이랬는데 점 k, y가 나타내는 영역과 x축 사이의 넓이는 으로 말을 좀 바꾸셔야 돼. 690번 문제는 점 k, y가 나타내는 영역과 x축 사이의 넓이는 이렇게 바꾸셔야 올바른 보기의 답이 나와요. 알았죠? 자, 690번을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고 거기 절대값이 2개가 들어가 있는 해괴망측한 그래프만 우리 한번 같이 그려봅시다. 그것만 그려봅시다. 이 문제를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10명 시키면 그래프 10개 그려져 있어요. 10명, 6명 시켜놓고 돌아가잖아. 서로 다른 6개 그래프 그려져 있어. 뭐 니네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경험상 예를 들어 그냥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그냥 그렇다는 거야. 알았지? 자, 690번 그래프만 그려볼 거예요. 그래프만. y는 절대값 x 더하기 1 절대값 2x 빼기 2. 애들이 진짜 많이 물어봐. 왜 범위를 나누죠? 절대값 문제에서 왜 나눠요? 니네는 아세요? 왜 나눠서 그려 있는지?
나누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달랐잖아요. 아니 그냥 절대값 문제를 만났을 때 왜 범위를 나눠서 풀어요? 안 나누면 못 푸니까요. 자,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야. 왜 나누니? 똑같이 처리하는 애들끼리 한데 묶어서 생각을 하는 거지. 똑같이 처리한다의 기준이 뭔데? 절대값은 절대값 기호가 그대로 사라져 없어지거나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의 마이너스 1을 곱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어.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요 녀석을 그냥 처리를 할 것인지 부호를 바꿔서 처리를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는 거잖아, 그치? 언제 그냥 처리했어? 절대값 안에가 양수가 써져 있거나 0일 때 그냥 처리했어, 그치? 언제 마이너스 1 곱해서 절대값 안에 음수가 써져 있을 때 부호를 바꿔서 썼어,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을 부호를 나누는 건데 맨날 이 지랄 하기가 귀찮으니까 자주 나오는 형태는 막 외워서 그리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걸 맨날 외워서 그리다 보니까 이걸 까먹는 거지. 범위를 나누는 걸 까먹는 거야. 자, 범위를 나눌 거야. 자, 몇 개로 나눠야 돼? 봐봐. 절대값이 하나가 있을 땐 두 개로 나눠져. 절대값이 두 개가 있을 때 범위가 몇 개가 생겨? 기본적으로 세 개가 생기는 거야. 알았지?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 되는 x값 빵이지. 그치? 즉 범위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질 거야. x가 0 이상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 초과 0 미만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 미만일 때. 자, 역시 봐봐. 이런 얘기가 항상 나와. 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지. 알았지? 그래서 그래프 그려놓으면 애들이 마이너스 1인데다 색칠 딱 어디 둘 중에 하나 해놨어. 그렇게 하면 문제가 딱 이 문제는 근데 이거 가만 안 해도 맞을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분모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 어떤 아이들이 물어봐. 왜 선생님 0분의 3이 0이죠? 그럼 뭐가 어때서요? 아니, 무한대 아니죠.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무한대분의 상수가 0. 그거는 이런 거야. x가 0으로 갈 때 뭐 x분의 3 이런 게 이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얘와 얘는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건 분모가 x가 0을 향해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x가 0이 된다가 아니야 절대. 이건 수학투에서 나오는 기호라 수학도 안 배운 친구들 몰라야 돼. 이거는 정의할 수 없어요야. 근데 발산 반대말이 수렴이죠. 발산하지 않는 것. 자 봐봐. 왜? 5분의 2가 뭘 뜻하는지 알아? 피자 5판을 2명이 나눠 먹으면 한 사람당 얼마씩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값이야. 오케이? 3분의 0은 그럼 피자 0판이 있고 사람이 3명이 있어. 한 명당 얼마씩 먹을래? 못 먹지 뭐, 그치? 이건 뭔지 알아? 피자가 3판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한 사람당 얼마씩 먹을 수 있니를 생각해 보겠다는 거야. 뭔 생각이야 이게?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야, 알았지? 없는 숫자입니다. 분모 0 들어가면 안 돼요, 알았죠? 간혹가다 이제 학생들이 왜 0인데요? 진짜 생각보다 많이 왔나? 생각보다 많이 왔나? 자, 나눠볼게요. x가 0 이상일 땐 얘도 0 아니면 양수, 얘는 맨날 양수, 그치?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떨어지겠네. 자, 이때는 얘는 양수, 얘는 음수, 그치? 그러니까 x 플러스 1에 빼기 2x 빼기 2인데 원래 약분되죠, 그치? 약분되고 딸랑하고 마이너스 2만 남아, 그치? 이 범위에서는. 세 번째는 얘도 음수인 범위니까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2라고 쓸게.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까지 곱한 거야, 알았지? 맞게 썼니? 분모 부호 바꾸고 있어요. 마이너스 2. 그쵸? 맞게 썼죠? 그럼 또 약분되죠? 뭐만 남아요? 2만 남아요,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어딨어? 얘부터 그려보죠. 뭐 점근선이 원래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원래 점근선이 2야. 그리고 0 집어넣었더니 0, 마이너스 1을 또 지나야 돼, 그치? 0,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 여기. 그럼 점근선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걸 어디에만 그리자고? 0 이상만 그리자고, 그치?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얘가 1일 거야.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 x절편 찾기가 짱 쉬워. 왜? 분자가 0 되면 되거든요, 그쵸? 분자가 0 되면 되니까.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리면 된대. 마이너스 1 직전까지는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 그림이 된대. 여기서부터 이렇게 둘 다 여기도 빵꾸 여기도 빵꾸입니다. 알았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게 지금 저 함수의 그래프예요. 알았죠? 이거 그려놓고 그 다음 뭐 직선이 막 만나든가 말든가 해서 찾는 겁니다. 알았죠? 어우 내 아까운 분필. 내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 이 분필이 이 하고로모 분필 들어봤 좀 많이 하고로모 분필이라는 건데 다른 분필보다 좀 비싸. 특히나 이게 형광 노란색이거든. 형광 분필은 한 박스에 33,000원 정도에 그 공식 사이트에서. 근데 그저께 인터넷에 4,600원에 올라온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올렸겠지라고 생각해서 일단 7개를 주문을 했다. 7박스를. 근데 웬걸? 왔어요. 원래 33,000원짜리인데 4,600원 올라와 있는데 시켜서 왔어. 7박스가. 와 씨 이건 대박이다. 그래서 바로 50박스를 내가 시켰어. 그 자리에서 50박스를 시켰더니 판매자한테 오늘 낮에 연락이 왔어. 주문 취소 좀 해달래. 가격 잘못 올린 거라고. 아 진짜 너무 아깝더라고. 50박스 딱 샀으면은 나의 계획은 뭐였냐. 50박스를 분명 가격을 잘못 올린 거니까 가격이 언젠간 수정이 될 거고, 가격이 수정됐으면 나는 그걸 다시 중고나라에 원래 팔 생각이었어. 왜? 원래 33,000원짜리라니까. 중고나라 보니까 그거를 그 학원이 망한 학원들 그걸 파는 사람들 있더라고. 보니까 한 25,000원 이렇게 팔아. 봐봐 난 4,600원 주고 샀는데 25,000원에 팔아봐. 한 박스당 2만 원이야. 근데 50박스 샀다고 100만 원이야. 그랬어. 아 내가 분필 재테크 줄여서 분테크 를 할 수 있었는데 아까워. 그래서 그 7박스는 어차피 내가 뭐 다 쓸 거니까. 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낮에 딱 그 취소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너무 아쉽더라고. 자, 봅시다. 695번 이거 하나. 690번 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90번 그래프만 그리고 끝날 거라고. 695번은 내가 대신에 한 번 정도 풀어드릴 거예요. 꼭 나중에 추후에 다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695번. 자, 이 문제가 한 3, 4년 전쯤에 고1 고1 11월 모의고사에 30번 문제로 나온 그 문제의 숫자를 조금 바꿔놓은 문제인데, 문제가 딱 봐도 되게 풀기 싫게 생겼죠. 그렇죠? 딱 봐도 풀기 싫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봅시다. 695번. 그림과 같이 함수 fx가 어쩌고 저쩌고 주어져 있어요. x-2 2k 플러스 k. 그래서 그래프가 k는 그리고 2보다 크대. 2보다 크니까 당연히 양수겠죠. 점근선이 x는 2랑 y는 k. 점근선이고요. 그래프가 하필 원점을 지나 딱 0 집어넣으면 또 0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래프가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양해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 점근선의 교점을 P라고 하는데 이 P를 지나는 직선이 두 마리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나와 그 다음에 얘보다 기울기가 좀 작은 녀석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삼각형 넓이를 S1, 요 위쪽 삼각형 넓이가 S1이고요. 그 다음 요 아래쪽 요만한 삼각형 넓이가 S2래요. 여기를 S2라고 하는데 S1의 넓이의 2배가 S2 넓이랑 똑같아. 즉 S2 넓이는 요 넓이의 2배가 된답니다. 오케이? 그럴 때 K 제곱값 구하래. 그 다음에 원점으로부터 그 거리가 5분의 루트 5분의 6이라고 쓸게요. 그 직선 L E B, 즉 이 원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있잖아요. 요 직선까지 요 거리, 요 길이가 루트 5분의 6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알았지? 나머지 그림은 뭐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될 때 K값 얼마니? 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 내가 말했잖아. 유리함수 어려운 문제는 대칭성을 잘 이용하셔야 돼. 봐봐. 이 유리함수 자체가 요 점 기준 대칭이란 말이야. 즉 그 말은 이 점과 이 점 차로 대칭이니까 얘네들 둘이 길이 똑같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길이가 같아야 돼. 즉 얘 이렇게 딱 자르고 얘 여기 딱 자르잖아. 아 그럼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합동인 삼각형이야. 그러면
이 넓이의 2배가 얘라 그랬는데 요 넓이의 2배도 얘가 되겠네. 그치? 아 그럼 이 선에 의하여 요 전체 삼각형이 반으로 딱 쪼개진다는 얘기죠. 그럼 두 삼각형이 있잖아. 봐봐. 이 삼각형 넓이의 2배가 요 삼각형 넓이가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를 밑변으로 잡으면 얘와 얘를 이 높이와 이 높이가 딱 2배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 높이가 요점의 y좌표고 요 높이가 요점의 y좌표인데 요점의 y좌표가 k니까 요점의 y좌표는 2분의 k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x에다 2분의 k, y에다 2분의 k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k, x 마이너스 2분의 2k 띵띵 날려버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4니까 x가 얼마야? 마이너스 2라는 점이 딱 나와. 여기가 2,k잖아.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직선이 y는 기울기가 얼마야? 4분의 2분의 3k야. 그치? 이거 x 마이너스 2분의 k야? 2분의 k야. 2,k를 지나는 직선이야. 그치? 즉 이제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5분의 6이다 하면 k가 바로 뿅 하고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인데 다시 풀어봐야 돼. 계산 안 했어요. 알았죠? 이 책 숙제는 다른 친구들 없고요. 우리 강규님만 하루에 꾸준히 좀 풀어봅시다. 알았지? 안 풀면 쫓아낼 수도 있어요. 알았죠? 부정히 풀어보세요. 알았죠? 서연이도 알았지? 안 풀면 2월 달에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